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용환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조선해양산업, 다시 효자산업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세계 1위 제품들입니다. 배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배들이 있고 해양 플랜트도 여러 가지의 해양 플랜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주로 제작이 되는 제품들은 주로 대형 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2천억, 3천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보다 더 비싼 값들의 선박들도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와 선박의 중간 제품 정도 되는 드릴십, 그 다음에 조 단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해양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들입니다. 가끔씩 질문을 받습니다. 배 크기가 얼마나 커요? 뭐 이런 젊은 학생들이 그런 질문들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가끔씩 보여드립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니미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에펠타워의 높이, 끝단까지의 높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큽니다. 첨탑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더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해양 플랜트의 가장 크기가 큰 480m 정도의 약 500m에 가까운 LNG를 생산하는 생산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63빌딩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롯데타워의 첨탑을 제외한 부분을 바다에 띄워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생산이 되느냐.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개씩 또는 두 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큰 타워 같은 그런 것들을 바다에 눕혀놓은 정도의 크기를 일주일에 하나씩 두 개씩 찍어서 착착 내보내는 거예요. 아주 대형 산업이죠.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은 절대적인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슬럼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조선해양이 한국 경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심지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조선산업은 무려 378억 불의 수출과 수입의 무역 수지로 보면은 흑자를 기록한 그러한 산업입니다. 쭉 자료를 보시면 꾸준히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은 약간의 크기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지만 항상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특히 수출이 9, 수입이 1 정도에 되는 비율로 대표적인 수출의 효자 산업인 거죠. 그런데 중국하고의 경쟁은 치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싼 인력, 비용, 그 다음에 절대적인 중국 정부의 지원, 이런 것을 등에 업고 한국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죠. 한국 조선소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러한 중국의 견제를 무릅쓰고 산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러한 시절을 최근 들어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세계적인 경쟁을 하려면 저희들이 당연히 치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조선해양산업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 세계 물동량은 늘어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종식이 되면 다시 전 세계 무역은 또 커질 거고요. 크고 작음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즈 되는 상황에서 물동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상황은 조선해양 모두 침체기인 상황입니다. 해양도 좋지 않죠. 저유가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조선해양은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2, 3년 정도 단기적으로 슬럼프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후 선박 수요가 확대가 될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는 한 조선해양 산업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조선해양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선 차별적인 창의력과 독자적인 원천 기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산업 개발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늦어진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선진화, 공업화라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원천 기술의 확보라든지 창의성에서 다소 뒤처지는 부분들은 조선해양 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극복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과 같은 새로운 산업, 그 다음에 공학 이런 것이 등장을 해서 앞으로 융합적인 부분도 더욱 강화될 거고요. 복합적인 기술, 원래 조선해양 산업이 복합적인 그러한 산업 분야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선해양 산업에서의 융합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기술 개발과 기술 선도를 해야만이 한국 조선해양 산업은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것일 겁니다.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스마트 선박.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면 국제 규제가 이미 시작이 된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해양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그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환경 규제하고 맞물려서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경향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0%,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선박과 해양산업을 만들어라 라는 것으로 규제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만 이것은 저희 조선해양 산업에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발주도 늘어나고요. 중국하고의 기술 격차가 이 분야에서 아직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규제가 강화될수록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그러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4차 산업의 혁명과 함께 상당히 많이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배가 자율자동차처럼 선박도 자율운항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도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이러한 노력들은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선해양 산업은 예전부터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관심들이나 실제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이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항만을 출입하는 규정, 그 다음에 선원 노조의 문제, 보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법제라든지 규정이나 이런 것의 미흡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조선해양에서는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상당히 큰 유리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해양 산업은 세계 1위를 다투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내수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글로벌 사업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한 조선해양공학과
그 다음에 조선해양산업에서도 앞으로 글로벌 인재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욱 필요합니다. 한국조선산업이 1, 2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수한 인력들, 그것도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력들이 계속 진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글로벌 인재들을 잘 육성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 자료입니다. 작년 미국의 그 사설기관입니다만 뱅크레이시라는 곳에서 162개의 그 대학 전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62개의 대학 전공과 직업군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거, 이게 순서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가장 가치가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더니만 조선해양공학자라는 거예요. 저희 자신들도 놀랐습니다. 실업률이 제일 낮고요. 연봉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사실은 저희가 조선해양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자부를 가질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산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학문이라는 것이 밸류어블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국내 조선해양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효자 역할을 미래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